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원 삭감이나 공장 폐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폭스바겐 등 일부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하고 브랜드의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큰 성공을 이룬 BMW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또 구축되어진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브랜드보다는 현실적인 판매 대수, 이익에만 중점을 두게 됩니다. 차이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무엇이 문제라고요?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브랜드야. BMW, 아우디는 벤츠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이커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BMW와 아우디가 도산 직전에 빠질 정도로 형편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 이미지를 구축하여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MW는 1916년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메이커로 탄생합니다. 23년에는 R30이라는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1929년에는 자동차를 생산을 시작하지만 최초 모델은 영국 오스틴 7 모델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1932년 독자 모델을 개발하지만 어디까지나 2000cc 이하의 소형차 중심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BMW를 대표하는 차는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한 328이었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도 활약은 했지만 5년간 판매 대수는 고작 464대 정도였습니다. 패전 후 부흥의 시동은 초소형차부터 시작됩니다. 1955년 이태리 오토바이 메이커로부터 초소형차 이세타를 라이선스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첫 해에 만 대를 판매하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62년 단산 때까지 1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1959년부터는 소형차의 라인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이세타 4도어 버전으로 600cc 엔진을 장착한 BMW 600과 투도어 세단 BMW 700이 출시됩니다. 그러는 사이 고급 세단 쿠페도 만들었지만 생산 대수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BMW는 초소형차와 501, 503, 507 같은 고급차 위주였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때 실업과 헤르베르트 베르너 크반트가 BMW주의 30%를 사면서 극적인 회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BMW는 없었을 겁니다. 턴어라운드 계획을 이행하면서 1962년 메인스트림 세그먼트인 1500cc급의 BMW 1500을 발표합니다. 이 차는 OHC 고성능 엔진, 후륜 독립형과 모든 엘리강스를 추구한 디자인 등 매우 진보적인 설계로 개발되어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 후 엔진 베리에이션을 확대하고 고성능 니즈를 대응합니다. BMW는 이 차량의 성공을 토대로 BMW가 추구해야 할 브랜드 방향성을 정의합니다. 실용 세단이면서도 선진 기술이 있고 대형 스포츠 차량에만 즐길 수 있었던 스포티한 주행과 운전을 즐길 수 있다는 고객의 평가를 받으면서 BMW는 고객에게 전달할 핵심 가치로 운전을 즐기기 위한 차로 정의합니다. 이 당시 폭스바겐, 오펠, 포드 그리고 아우디마저도 실용적인 대중차에 포지션되어 있었습니다. BMW는 실용 영역에서 벗어나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타겟을 설정합니다. 고객 타겟 설정 시 과제는 엔진, 서스펜션 등 당시로서는 선진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폭스바겐보다 고가격으로 설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MW는 개성을 강하게 해요. 비교적 부유층, 어반 미들 이상의 고객을 과감하게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운전을 즐기는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층이 세계 각국에 일정 비율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세부적인 고객 특성을 정의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액티브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며 연령보다는 젊게 보이는 사람들로 스포티한 패션으로 세련된 모습이며 호화롭고 장식이 많은 것보다는 고품질, 심플한 것을 선호하는 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자동차 메이커도 자기 나름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부분이 철저하게 공유하고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현대와 기아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점점 두 브랜드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쌍용차에 대해 터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쌍용은 코란도를 출시하면서 뷰티풀 코란도라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 혼자만일까요?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안 팔리지 하고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전략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보시면 업체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고객들이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BMW는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데 암 파렌, 번역하면 운전의 즐거움입니다. 1969년 슬로건을 제정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은 BMW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 다음을 달성하기 위해 전 모델을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로 하고 사륜의 독립현가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90년대부터는 전후륜의 50대 50 중량 배분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50대 50 중량 배분을 위하여 엔진룸에 있어야 할 배터리를 트렁크룸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엔진 위치를 차 실내 쪽으로 이동시켜 운전석, 조수석의 다리 공간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는 중량 배분을 지키기 위하여 마그네슘 엔진을 개발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내외장 디자인에서도 BMW 다음 추구는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1933년에 개발되어 303에 적용되었던 키드니 그린 테마는 아직도 유지되면서 시대에 맞추어 진화되어 왔습니다. 196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된 호프마이스터 킹그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어노브를 관통하는 캐릭터 라인도 BMW 다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설계된 조작계나 오렌지색 메탈리도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요소로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F1에 참석하여 일관성을 갖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BMW 브랜드 전략에는 BMW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BMW이지 고객이 아니라는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도요타와는 대조적으로 시장 주설을 최저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헨리 포드는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얽매이다 보면 혁신이나 개성 창출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고객이 의견을 듣다 보면 최대 공약 수적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출된 고객이 의견에 집중하다 보면 그 브랜드의 개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개성을 잃게 되면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성이 부족한 제품으로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없게 됩니다. BMW는 브랜드와 관련해서 종업원이나 영업사원도 맹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BMW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교육이 필수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철저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전용시설을 세계 각처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MW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드라이빙 스킬 시험에 합격해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차 런칭 시에는 전 세계 딜러를 초청하여 교육을 합니다. 호텔을 전세내어 호텔 내부를 BMW CI로 도배한 교육장에서 자기가 파는 제품에 애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판매하는 사람마저도 BMW 브랜드의 맹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의 철저한 이행은 내부 사원 교육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터치포인트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BMW의 전 세계 판매점은 100% 자회사를 원칙으로 하여 72년에 남아공, 75년 미국, 81년 일본 등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BMW의 브랜드 전략을 관철시키는데 주도권과 용이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은 대부분이 브랜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쇼룸에서도 BMW 다음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가구, 벽색, 바닥색과 소재, 천장 높이, 조명 광량, 스펙 표시판 전시 방법 등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쇼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량 전시 방법도 반드시 도로와 평행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전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고도 강력한 추진 결과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판매를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BMW 3와 벤츠 C클래스의 가격 차이를 보면 82년 벤츠 대비 117만행 저가였으나 15년에는 오히려 47만행 고가로 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벤츠보다 높은 판매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객들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구매축으로 부상하는 밀레니엄 세대들은 우리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이 들어간 멋진 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미래에 다가올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메이커가 의도한 대로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이나 고객과의 각종 터치포인트에서 철저하게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